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이에요. 책 제목이 좀 긴데요.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솔직히 책이 정말 팔릴 거라고 생각했나? 입니다. 2016년 9월과 2017년 3월에 각각 나왔고요. 브로드컬리 편집부가 썼습니다. 네, 책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나도 나중에 책방 하나 해보고 싶다라는 거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실제로 작은 서점들, 동네 서점들이 꽤 많이 생겼죠.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가 됐고요. 또 SNS상에서도 상당히 인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책을 사는 곳은 크게 봐서 두 군데죠. 첫 번째는 인터넷 서점이고요. 두 번째는 도심에 있는 몇몇 대형 서점들입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동네 책방들이에요. 독립서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워낙 예쁘게 꾸민 곳이 많죠. 그래서 언론에서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좀 낭만적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전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치열한 삶의 공간이라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 책방을 갖고 싶은 게 꿈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시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나의 꿈을 현실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브로드컬리 편집부가 썼어요. 브로드컬리는 로컬숍, 그러니까 지역 가게나 동네 가게를 연구하는 잡지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16년 2월에 창간호를 냈는데요. 제목이 서울의 3년 이하 빵집들, 왜 굳이 로컬 베이커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낸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동네 책방들에 대한 책이에요. 네 번째 책은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의 3년 이하 이주민의 가게들, 원했던 삶의 방식을 읽었는가? 라는 제목이고요. 다섯 번째 책은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하냐 묻는다면 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시도 아닌가 싶어요. 우린 다들 사실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책방이 예쁘긴 한데 장사는 잘 될까? 또 나도 제주도가 좋은데 거긴 정말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일까? 이런 거죠. 이런 우리의 궁금증을 출판사가 잘 짚어내는 그런 기획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두 권, 동네 서점에 대한 책 두 권은 모두 다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무슨 장사하기 전에 그 시장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이 업장을 이 동네 차리면 장사가 잘 될까? 이런 걸 알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비슷한 장사를 하는 가게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죠. 사장한테 직접 장사 잘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참 불편하죠. 쭈삣쭈삣합니다. 가게 사장이 친절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잠재적인 경쟁자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그런 불편함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너무 상세합니다. 궁금했던 점을 다 물어보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서점의 사장들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라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면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왜 하필 서점인가? 서점 오픈 결심부터 실행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나? 또 서점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 책만 팔아서 생존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은 아마 그 주변을 보면 커피를 팔거나 술을 파는 그런 서점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폐업하는 서점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리고 서점 오픈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도 있고, 이에 대한 대답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서점 주인들의 다양한 대답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점 주인들은 모두가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100만 부씩 팔리는 사회보다는 10권의 책이 10,000부씩 팔리는 사회를 추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책들은 대부분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둔 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출판사들은 또 얼마나 로비를 치열하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낸 책이 조금이라도 잘 보이는 곳에 놓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자면, 자본이 좀 있는 출판사가 유명 작가의 책을 낸 경우라야 한국에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환경에선 정말 다양성이라는 게 담보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을 좀 확장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독립출판계 업체 사람들이고요. 또 그 출판사들이 만든 책을 팔아보겠다고 나선 게 독립서점들, 동네 서점들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책이 좋고 또 예쁜 서점을 하나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바는요, 낭만보다는 현실 속에서 아까도 했던 말인데,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100만 부씩 팔리는 그런 사회보다는 10권의 책이 10,000부씩 팔리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공간이 바로 독립서점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책 보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이 작은 서점들의 수익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답은 굉장히 짧게,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안 되는 장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복잡한 이야기 빼고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팔면 30% 정도가 서점에 떨어집니다. 이건 독립 출판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 권이 10,000원이라고 치면 3,000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만약에 15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목표라면 책을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게 일단 불가능하고요. 하루에 한 권도 못 파는 날이 많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고요. 게다가 또 월세 내야 되죠. 전기세 내죠. 통신료 내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인건비는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게 서점 주인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또 책 한 권에 30% 정도 남는 거는 독립 출판물의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책들, 그러니까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유통되는 책들, 이걸 책에선 기성도서라고 분류를 하던데, 이런 책은요, 심할 경우에는 마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은 서점들은 책값을 깎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해주고 또 거기다가 5% 적립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서점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책이 있으면요, 예쁘다, 혹은 재밌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의 커버를, 표지를,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 책을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꽤 많다고 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동네 책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세 벌기가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절대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서점을 운영하는 거, 이걸 좀 계속하려면 책만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액세서리 파는 가게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또 가게를 아주 예쁘게 꾸미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출판 산업 그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은 대형 서점을 가거나 인터넷 서점을 가도 다 살 수 있는 책들입니다.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또 대형 서점에 가서 구석을 좀 뒤져보면 다 찾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럼에도 왜 동네 서점을 가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책을 보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매우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대형 서점에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책을 이 동네 서점에선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서점 주인의 개성이 듬뿍 드러날 텐데요. 어떤 주제를 잡아서 어떤 책을 어떻게 모아서 전시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서점의 특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서점 주인의 역량이 아닌가 싶어요. 큐레이션 역량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추구한다면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간 책을 더 좋은 책으로 간주하고 이런 책을 더 많이 사보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다른 문화 상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왜 음악은 멜론이나 벅스의 순위를 따라서 듣고 또 영화 같은 경우는 관객 동원 순위를 따라서 보는가, 이런 말을 어느 책방 주인이 했던데요. 책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과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부터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문화를 소비하면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말 동네 서점을 가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된 책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이런 책이 있었구나, 못 보던 책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100만 부씩 팔리는 사회보다는 10권의 책이 10,000부씩 팔리는 사회, 그런 사회가 문화적으로 훨씬 더 윤택할 거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를 위한 활동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네 서점,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서점 주인들 중에 몇몇은 정말 시니컬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성격 탓이겠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책이 안 팔리니까 인터뷰하는 것도 좀 귀찮고요. 그래서 시니컬하게 대답한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요, 동네 서점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꼭 들어가서 서점 주인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커피도 한 잔 사 마시고 나올 땐 책을 꼭 한 권 사서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